안녕하세요. 자꾸미는 꾼 미스터카입니다. 오늘도 카니발 차량에 모노림 장판 시공하는 걸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타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작업한 사진들을 올려놓고 있는데 자세히 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그러면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장판 시공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차량이 입고되기 전에 이 제품은 본드를 뿌려서 완벽 밀착하는 제품인데요. 최소 1시간 이상 전에 본드를 뿌려서 먼저 1차적으로 건조를 시켜줍니다. 사실 이 튜닝이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좋은 방법, 다른 분들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특히 본드를 사용하는 제품 같은 경우는 본드를 최대한 빨리 뿌려서 자연 건조를 시켜야 부착도 좋지만 차량 내부에 본드 냄새를 빨리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드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게 되면 차량의 내부의 모든 제품을 다 탈거를 할 거예요. 시트도 탈거를 해야 되고 그 안에 모든 걸 남기지 않고 전부 탈거를 해서 장판 시공할 때 걸리적거리지 않게 깔끔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장재 탈거를 할 때 많은 공구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 의자가 굉장히 무거워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워낙에 단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탈거를 할 때 차량에 손상 없게 부서지는 부분 없게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집사람하고 의자며 센터 콘솔까지 모두 탈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탈거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고객님들이 개인적으로 다이하신 경우가 많을 때는 탈거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어요. 풋등이라든지 무드등이라든지 실내에 다양한 전기 제품들을 다이를 하시는데요. 하시더라도 제품들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도록 꼭 중간에는 커넥터를 좀 만들어서 이게 원활하게 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업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작업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조금 더 고객분들에게 서비스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요. 그거 전부 다 끊어내고 다시 원복해 드리려면 오히려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꼭 작업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내 청소까지 모두 끝나면 이제 1차적으로 일렬하고 싱킹 시트하고를 먼저 본드를 뿌려서 건조를 시켜줄 거예요. 본드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도 사용을 하다 보면 이런 바닥 전용이 있고 내장재도 사용하는 전용 본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건조됐을 때의 어떤 느낌, 냄새 굉장히 다양해요. 저희가 써본 중에 그래도 냄새가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작업성도 괜찮은 걸 이용을 해서 골고루 뿌려줍니다. 본드로 부착하는 장판인데 그 본드 조금 아끼겠다고 찔끔찔끔 뿌려놓으면 나중에 작업했을 때 제대로 붙지도 않고 밀릴 수도 있고 차후에 어떤 작업을 할 때 작업했던 부분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고객님들한테 좀 믿음이 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많이 뿌려서 1차적으로 20분 정도 건조를 시켜주게 됩니다. 이제부터 장판 시공의 본 게임입니다. 보통 장판들이 1열, 그 다음에 싱킹, 그 다음에 2열, 3열 부분 보통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품들이 조금 더 입체 봉제가 많이 되어 있는 거는 작업하기가 좀 더 쉽지만 일반적으로 왼쪽 발판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냥 평면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굴곡져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빠져나지 않게 라인이 좀 예쁘게 그런 부분들을 잘 맞춰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배선이 나오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간혹 칼질하지 말고 그 부분은 어떤 박음질로 좀 예쁘게 마무리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셔요. 사실은 저희도 그런 제품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제품 만드는 곳에서 저 부분까지 이렇게 봉제 절개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작업자에 따라서 약간씩 틀릴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정확하게 맞춰버리면 오히려 작업할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더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작업자들이 요령껏 좀 유도리 있게 그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장 어려운 작업이네요. 9인승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도 뭐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7인승은 지금 보이는 앞에 하얀색 고리 부분이 싱킹 의자가 고정이 되는 첫 번째 고리예요. 저기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예쁘게 하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부분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이렇게 봉제가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 그냥 평평하게 그냥 구멍만 뽕 뚫어져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작업할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 답이 없어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사용하다 보면 바닥이 좀 꺼진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굉장히 힘들게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특히 본드를 사용하지 않는 엠보싱 장판이던 싱킹 시트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했느냐를 보시면 그 장판 시공하는 사람의 기술력을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다고 그냥 대충 그렇게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작업자의 자존심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자부심을 갖고 적어도 작업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예쁘게 조금 더 특별하게 지금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다는 거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1열과 2열이 끝나고 중앙 부분만 남았어요. 첫 번째와 똑같게 바닥에 중앙 부분에 이제 본드를 골고루 뿌려줄 겁니다. 골고루 뿌리고 그 다음에 장판이 들어와서 이제 그 중앙 부분을 마무리할 건데요. 강조하는 거지만 본드는 최대한 미리 뿌려서 건조시켜줘야 실내에서 본드 냄새가 빨리 없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약 20분 정도 중앙 부분에 본드가 자연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중앙 부분에 원단을 차량의 좌우 앞뒤를 잘 맞춰서 이제 깔아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 3열 싱킹 시트의 고리 부분, 그 다음에 순정 매트 고리 부분, 그 다음에 순정 레일 들어갈 부분을 전부 재단해서 가공을 하는 순서로 이렇게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중앙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저 부분은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 펴가면서 중앙에서 좌우로 이렇게 구김을 펴면서 바닥에 붙여주시면 평평하게 구김 없이 예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드디어 본딩 모노륨 장판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시트와 레일까지 모두 들어갔고요. 양쪽에 조금 구김이 있던 부분들은 마무리를 하면서 전부 다 펼쳤고 시트까지 다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청소하기 쉬워야 차량이 깨끗합니다. 청소하기 어려우면 청소 잘 안 하시니까 지저분해지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모노림 장판은 청소하기 쉽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조금 더 예쁘다면, 조금 더 깔끔하다면 차량 관리하시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순정 매트 깔고 사용하지 않고 싶을 만큼 청결해요. 그래도 신발을 그냥 밟고 타시면 손상도 올 거고요. 제일 위험한 거는 비 올 때 신발이 젖어 있을 때, 밑바닥이 젖었을 때 이 모노륨 장판을 밟으시면 미끄러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순정 매트를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다이소에서 러그 같은 거 그런 거라도 좀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고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4세대 카니발도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프리미엄 장판이란 게 있습니다. 고리 부분을 최대한 좀 입체적으로 살려주고 3세대와 다르게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업체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장판 종류를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그런 블로그 작업을 같은 거 보실 때 좀 자세히 봐주시면
그 업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작업을 해도 결과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섬신껏 장인을 꿈꾸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